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 더가웃의 장적을 찢고 날카로운 포효가 터져나왔다. 진짜 못 친다. 단내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단순히 경기에 대한 불만 이상의 패배를 너무나 쉽게 용인하는 듯한 팀 분위기에 대한 깊은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광길 코치의 극대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패배의 그림자 속에서 안일함에 빠져버린 선수단의 정신 상태를 향한 채찍이었다. 분노가 터져나오기 전 벤치에는 묘한 패배의 수능의 기운이 감돌았다. 강팀을 만났으니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함. 점수차가 벌어지자 포기하는 듯한 체념이 팀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 분위기는 마치 오늘은 우리의 날이 아니니 다음을 기약하자는 묵시적인 합의처럼 보였다. 선수들의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미세한 플레이에서도 한 발짝 덜 뛰려는 무의식적인 게으름이 감지되었다. 이 코치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프로 선수로서의 존중 상실이었다. 야구라는 스포츠와 그들을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존중 말이다. 그의 포효는 벤치에 앉아있던 모든 선수들의 심장을 직격했다. 그것은 충격요법이었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너희는 프로이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잔혹하지만 필요한 시작점이었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코칭 스태프의 강력한 저항이자 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몸부림이었다. 이 포효가 터진 직후 더가웃의 공기는 일순간 차가운 긴장감으로 바뀌었고 선수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안일함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한국 야구의 투수 왕국이라 불리는 장충고등학교. 이날의 상대는 결코 만만치 않았다. 장충고는 수많은 프로 선수를 배출한 명문으로 짜임새 있는 수비와 마운드의 깊이가 상징하는 조직력을 자랑했다. 그들의 마운드는 단단했고 타자들은 좀처럼 틈을 보이지 않았다. 강팀과의 대결은 곧 야구 명가의 시스템과의 싸움이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 기량의 차이를 넘어섰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상대 팀 마운드에는 한 젊은 투수가 올라섰는데 그의 이름은 김건영. 바로 한국 야구의 전설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의 조카였다. 야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 야구 DNA의 등장은 단순한 스토리텔링 이상이었다. 해설자 정근우조차 역시 야구 DNA는 다르다고 인정할 만큼 김건영은 고교 선수답지 않은 노련함과 잠재력을 선보였다. 특히 그의 투구 폼과 마운드 위에서의 배짱은 삼촌의 그것을 연상케 하며 상대팀 타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 압박감은 단순히 구속에 그치지 않고 상대팀이 느끼는 넘사벽이라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했다. 상대팀의 에이스가 상징하는 야구 명가의 힘은 곧 이 팀이 넘어서야 할 거대한 벽을 의미했다. 막강한 투수력을 자랑하는 장충고를 상대로 이들은 득점 가뭄이라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타선은 번번이 침묵했고 주자는 베이스를 밟지 못했다. 이광길 코치의 분노는 이처럼 높아진 상대의 벽 앞에서 터져나온 좌절감의 투영이자 동시에 이 벽을 부수지 못하는 선수들의 무기력함에 대한 질책이기도 했다. 득점권 찬스가 무산될 때마다 더가웃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침묵은 고교야구 최강팀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웅변하고 있었다. 팀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감독 김성구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비책을 꺼냈다. 바로 이대은의 등판 결정이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선택이었고 김 감독의 결단은 단순히 실점 방어를 넘어 팀 분위기 반전이라는 고도의 전략을 내포하고 있었다. 잦은 등판과 누적된 피로로 인해 그의 구위는 이전 같지 않았다. 이대은은 현재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어깨와 팔꿈치의 작은 통증들이 그를 괴롭혔고 그의 얼굴에는 투혼을 불태우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다. 해설진조차 그의 상태를 염려하며 무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할 정도였다. 그의 어깨를 짓누른 것은 책임감과 의리라는 무거운 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은은 마운드에 올랐다. 그는 과거 140kmh의 벽을 넘지 못해 은퇴를 선언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 그는 공을 던지는 행위 자체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었다. 꿈을 포기하려던 그를 다시 마운드로 불러내고 구속 150kmh를 회복시키며 자존감을 되찾게 해준 것은 바로 이 프로그램이었다. 이번 등판은 단순히 공을 던지는 행위를 넘어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함께 땀 흘린 팀에 대한 헌사였다. 몸이 부서져라 던지는 그의 투구 하나하나는 나는 이 팀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이는 동료들에게 희생과 헌신의 참된 의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교본이었다. 그의 귀화는 기술적인 구원 투입이기 이전에 팀원들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진심의 메시지이자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가 마운드에서 고통을 견디며 던지는 모습 자체가 무기력했던 팀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그의 투구는 무너져가던 팀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다. 위기의 팀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성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 한때 프로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혹평을 받았던 그였다. 바로 팀의 막내 임상우의 변화이다. 수비에서의 불안함과 타격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는 늘 그를 따라다니는 꼬리표였다. 하지만 이날 임상우의 모습은 과거와 완전히 달랐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플레이 하나하나에 놀라운 집중력과 절실함이 묻어났다. 수비에서 보여준 한 발 더 뛰는 허슬 플레이는 펜스까지 전력 질주하며 잡아낸 깊은 타구 처리에서 빛을 발했다. 이는 단순히 수비 기술의 향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타석에서는 쉽게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투구수를 늘려가는 집요함을 보여주며 상대 투수를 괴롭히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전 같으면 허둥댔을 상황에서도 그는 베테랑과 같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단순히 기술적인 성장을 넘어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었음을 증명했다. 이광길 코치의 분노가 팀 전체의 안일함을 지적했다면 임상우는 그 분노에 대한 가장 진실된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비판을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정한 것이다. 가장 어린 선수의 이러한 성장은 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는 더 이상 비판에 움츠러드는 유망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스스로 단련하며 팀의 버팀목이 되려는 진정한 선수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의 플레이는 성장은 고통을 동반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실을 맺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웅변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팀은 강호 장충고를 상대로 힘든 경기를 펼쳤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경기가 남긴 여운은 단순한 승패 기록을 훨씬 넘어선다. 이 경기는 야구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진 한편이 깊은 인간 드라마였다. 이광길 코치의 분노는 팀의 정신적 해이를 깨부수는 기폭제가 되었고 마치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한 것과 같았다. 이대은의 부상 투혼은 동료들에게 책임감의 무게와 진정한 의리의 가치를 일깨웠다. 이는 단순한 플레이 이상의 희생의 미학이었다. 그리고 임상우의 침묵 속의 성장은 모든 비판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으며 노력의 배신은 없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날의 경기는 진심이라는 단어로 수렴된다. 진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승리를 향한 단순한 열망이 아니라 패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마운드를 지키려는 이대은의 투혼이다. 그것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끈기와 노력으로 성장하려는 임상우의 불굴의 의지이다. 이들이 보여준 진심의 야구는 차가운 스코어보드보다 더 뜨거운 감동과 깊은 울림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했다. 득점 가뭄이 터진 진짜 이유는 상대 투수 왕국의 막강한 힘 때문이었지만 그 가뭄 속에서 피어난 선수들의 헌신적인
진심이야말로 이 경기를 잊을 수 없는 명승부로 만든 동력이었다. 이 진심은 단순히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팀 전체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시청자들에게 스포츠의 본질, 노력과 헌신, 그리고 인간적인 성숙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는 살아있는 교훈으로 남았다. 이 이야기는 승패와 관계없이 야구 팬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